여기는 신비한 지식입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단전호흡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단전은 더 멀어지는 느낌. 혹시 겪어본 적 있나요? 숨은 길어졌는데 어깨가 더 뻐근하고 배는 움직이는데 속은 더부룩하고 마음은 고요해지기는커녕 생각이 더 많아지는 그 이상한 역설 말이에요. 어떤 날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조용히 올라오고 또 어떤 날은 이 나이에 몸이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하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듯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당신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당신이 성실해서 너무 정직하게 단전을 찾으려고 해서 몸이 그 성실함을 긴장으로 바꿔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전호흡이 잘 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비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전이 작동할 조건을 먼저 맞춰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내가 그 조건을 바꾸고 난 뒤 체감이 확 달라졌던 두 가지 전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전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도 숨이 아래로 내려갈 길이 생겨버리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이 말해주는 몸의 원리와 양생이 오랫동안 속삭여온 지혜가 생각보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당신도 느끼게 될 거예요. 먼저 하나만 짚고 갈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10배라는 표현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참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몸이 더 빨리 안정되는 속도, 같은 호흡을 했을 뿐인데 끝나고 나면 어깨와 목이 풀리고 눈이 편안해지고 배 아래가 묵직해지는 체감, 그 차이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영상은 누군가를 흉내내는 법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 숨을 낮추게 만드는 방법에 가까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전환부터 시작해 볼게요. 당신이 단전호흡을 한다고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단전보다 먼저 목에서 막힙니다. 이 말이 조금 의외죠. 단전은 배꼽 아래인데 왜 목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당신이 집중하려고 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깊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턱이 살짝 앞으로 나오고 입술이 다물리고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그 미세한 긴장이 쌓이면 목 뒤가 단단해지고 가슴이 먼저 열리면서 숨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서만 크게 부풀어요. 겉으로는 깊게 숨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긴장한 상태에서 큰 공기만 들이마시는 패턴이 되기 쉽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호흡의 핵심 엔진은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부드럽게 내려가야 폐가 편하게 확장되고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아랫배의 반응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목과 턱, 어깨가 긴장하면 흉곽 주변 근육이 과하게 개입해서 횡격막이 내려갈 공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어요. 이때 몸은 가슴으로 빨리 숨 쉬는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니 단전이 멀게 느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숨이 아래로 내려갈 길이 좁아진 거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전환이 등장합니다. 단전을 찾기 전에 턱을 놓는 겁니다. 단전 호흡을 배로 시작하지 말고 얼굴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20초만 같이 해볼까요? 어렵게 하지 말고 아주 작게요. 입술을 꽉 다물지 말고 아주 살짝 벌립니다. 아래턱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턱을 내리자가 아니라 툭 놓아버리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가볍게 대거나 혀 전체를 힘 빼서 편히 놓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혀가 딱딱하게 굳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어깨를 내리려 애쓰지 말고 어깨가 그냥 가만히 있도록 둡니다. 내리기는 또 다른 긴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녹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숨이 들어오는 길의 저항이 줄어드는 걸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철학적인 한 문장이 필요해져요. 당신이 단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전이 생기기 쉬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집이 마련되면
손님은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아도 옵니다. 숨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열리면 내려옵니다. 첫 번째 전환을 한 뒤에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그럼 이제 더 깊게 들이마시면 되겠네 하고요. 그런데 그 욕심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환이 필요해요. 들이마시는 숨을 욕심내지 말고 내쉬는 숨을 믿는 것.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깊게 들이마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크게 들이마셨더니 잠깐은 시원한데 금방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는 느낌.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호흡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흔히 생기는 반응일 수 있어요. 특히 긴장한 상태에서 큰 들숨을 반복하면 몸은 더 각성되고 숨은 더 얕아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과학이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몸의 안정은 종종 길고 부드러운 날숨에서 시작된다는 것. 날숨이 길어지면 심장이 서서히 속도를 낮추고 신경계가 지금은 안전하다는 쪽으로 기울기 쉬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쉬는 숨은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괜찮아. 지금은 싸울 일이 아니야. 그 신호가 쌓이면 단전은 뜨거운 불꽃처럼 갑자기 타오르기보다 아랫배의 은근한 온기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환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들숨은 70%, 날숨은 100%. 당신이 들숨을 70%만 채우면 가슴은 과하게 부풀지 않고 목과 어깨의 보상 긴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날숨을 100%로 길게 뽑아내면 몸은 비우는 법을 기억해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그게 호흡의 순서예요. 자, 이것도 같이 해봅시다. 방금 턱을 놓은 상태에서 코로 숨이 들어오게 두세요. 깊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내쉴 때는 아주 얇게. 마치 촛불을 끄지 않고 흔들기만 하는 바람처럼 내보냅니다. 입술을 살짝 모아도 좋고 코로만 내쉬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빠르게 내뿜지 말고 천천히 빠져나가게. 이때 한 가지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랫배를 밀어내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는 움직이려 하면 움직이게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경계를 설득하는 겁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급하지 않다. 나는 지금 내 몸 안으로 돌아온다. 이 설득이 되면 단전은 당신이 찾지 않아도 슬쩍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전환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먼저 왔는지 기억해요. 단전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먼저 얼굴이 편해졌습니다. 눈이 덜 피곤해지고 목덜미가 풀리고 숨을 쉬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지는 여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여백이 생기자 이상하게도 아랫배가 묵직해지기 시작했죠. 마치 바람이 위에서만 돌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내려앉아 자리를 잡는 느낌. 그게 내가 처음으로 이게 단전호흡의 시작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턱을 놓고 날숨을 길게 했는데도 어떤 날은 여전히 숨이 아래로 안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숨이 내려가려면 아래가 받아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당신이 배에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아래 골반과 발, 그리고 몸의 지지 구조가 숨을 받아주는 방식. 다음 흐름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턱을 놓고 내쉬는 숨을 길게 만들기 시작했을 때 분명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적어도 숨이 싸우는 느낌에서 풀리는 느낌으로 바뀌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어떤 날은 여전히 숨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져도 아랫배는 조용하고 단전은 멀고 오히려 허리나 골반이 뻣뻣하게 느껴지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서두릅니다. 그럼 배를 더 크게 움직여야 하나, 힘을 줘서라도 단전을 만들어야 하나 하고요. 바로 그 순간이 세 번째 전환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숨이 내려가려면 배가 아니라 아래가 먼저 받아줄 준비를 해야 해요. 단전은 배꼽 아래의 한 점이 아니라 그 점이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몸의 구조 전체입니다. 그 구조가 굳어 있으면 숨은 내려오다 말고 위에서 맴돌아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려고 하는데 바닥이 딱딱하게 막혀서 고여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바꾼 세 번째 전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를 밀어내지 말고 골반 바닥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게 처음 들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골반 바닥이라니?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냐고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긴장할 때 무의식적으로 아래를 조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불안하거나 집중하려고 애쓸 때 배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안쪽이 조이고 엉덩이가 딱딱해지고 골반 밑이 살짝 위로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생기죠. 그러면 숨이 내려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숨은 아래로 가고 싶어도 아래가 여긴 들어오지 마 라고 닫아버린 셈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해볼게요. 횡격막은 들숨에 내려오고 날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은 이 움직임을 단지 가슴에서만 하지 않아요. 골반적은 즉 골반 바닥의 근육들도 아주 미세하게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숨에 내려가는 방향으로, 날숨에 돌아오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단전을 만들겠다고 배와 골반을 강하게 조이면 이 자연스러운 동조가 깨집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저항이 생기고 몸은 그 저항을 피하려고 다시 가슴 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 단전 호흡을 열심히 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건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켜주기입니다. 골반 바닥을 조여서 기운을 잡겠다가 아니라 골반 바닥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져서 숨이 내려올 자리를 만들도록요. 이 차이를 몸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지금 30초만 아주 안전한 범위에서 해볼까요? 앉아있다면 발을 바닥에 편히 두고 허리를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앉은 뼈가 의자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누워있다면 무릎을 세워도 좋고 다리를 편히 두어도 좋아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여전히 70%만, 내쉴 때는 100%로 천천히 뽑아내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조이지 말자. 조금만 비켜주자. 어떤 특별한 감각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목표는 감각을 만들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빼기입니다. 이걸 몇 번만 해도 어떤 사람은 아랫배가 앞으로 나오기보다 아래로 넓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전이 커진다기보다 단전이 놓일 자리, 그 그릇이 넓어지는 느낌이죠. 여기서 양생의 말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기를 모으려 하지 말고 기가 머물 자리를 만든다. 머무를 자리가 없으면 기도 숨도 떠돕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전환만으로도 좋아지지만 결정적으로 체감을 끌어올린 네 번째 전환이 있어요. 나는 그걸 이렇게 불렀습니다. 발바닥으로 단전을 기억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단전은 배인데 왜 발바닥이냐고요? 그런데 당신이 단전 호흡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아래로의 방향성입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가려면 몸 전체가 아래를 믿어야 해요. 그런데 현대인의 몸은 아래를 잘 못 믿습니다. 발을 땅에 두고 살지만 감각은 늘 위에 떠 있어요. 생각은 머리에 있고 긴장은 어깨에 있고 호흡은 가슴에 걸리고 발은 그저 이동수단처럼 잊혀져 있죠. 발이 잊히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미세하게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결국 호흡을 얕게 만들고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몸은 계속해서 자세를 미세 조정합니다. 발바닥의 압력 감각과 균형 감각은 뇌에 지금 넘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가 안정적일수록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호흡을 더 부드럽게 가져갈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발이 불안정하거나 감각이 흐릿하면
몸은 긴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숨이 위로 뜨기 쉬워요. 당신이 단전을 찾지 못했던 날들 중 상당수는 사실은 단전이 아니라 지지가 흔들렸던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네 번째 전환은 호흡을 더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몸의 지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서 있다면 발바닥에 세 점을 느끼는 겁니다. 뒤꿈치, 엄지발가락 쪽, 새끼발가락 쪽, 그 세 점이 바닥을 고르게 만나는지, 어느 쪽이 과하게 눌리는지 아주 잠깐만 살펴보세요. 앉아 있다면 발바닥을 바닥에 두고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으로 벌어져 있지 않게 편안한 위치를 찾습니다. 누워 있다면 발끝을 살짝 세워도 좋고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만 의식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날숨을 길게 내쉬면서 숨이 발바닥으로 내려간다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닥에 더 맡겨진다 라고 느껴보세요. 바닥이 나를 받쳐준다. 그러면 몸은 위로 들려있던 긴장을 조금 놓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아랫배가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숨의 중심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단전은 힘이 아니라 중심이니까요. 중심은 아래가 안정될 때만 생깁니다. 내가 이 전환을 체감한 순간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은 턱도 잘 풀렸고 내쉬는 숨도 길었고 골반도 꽤 부드러웠는데도 마음이 자꾸 떠 있었어요. 이상했죠? 그래서 나는 배를 더 신경 쓰는 대신 발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내 발은 바닥을 반쯤만 밟고 있었어요. 무게가 앞쪽으로 쏠려 있었고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걸 알아차리고 뒤꿈치 쪽으로 무게를 아주 조금만 옮겼더니 신기하게도 숨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단전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위로 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몸을 바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과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발을 세게 누르거나 무게를 과하게 실으려 하면 또 긴장이 생겨요. 그냥 알아차리는 정도. 지금 나는 바닥을 믿고 있나? 이 질문만으로도 방향이 바뀝니다. 자, 이제 당신은 네 가지 전환을 손에 쥐었습니다. 턱과 목을 먼저 풀어 숨기를 열었고, 들숨 욕심을 버리고 날숨을 믿었고, 배를 밀지 않고 골반 바닥을 부드럽게 했고, 발바닥으로 지지를 세워 숨의 중심을 아래로 정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느껴요. 숨이 가슴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흐르는 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런데 마지막 장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장벽은 몸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입니다. 단전을 느껴야 한다는 목표, 따뜻해야 한다는 기대, 잘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조용히 긴장을 만들고 다시 숨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흐름에서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 방식을 아주 부드럽게 바꾸는 다섯 번째 전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숨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삶이 조용해지는 방식으로요. 숨이 아래로 내려오려는 순간에 당신은 이상한 충동 하나를 느낄지도 몰라요. 지금이다. 느껴야 한다. 따뜻함이 와야 하고 묵직함이 생겨야 하고 뭔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나타나는 순간 몸은 다시 아주 미세하게 굳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가고 턱이 아주 조금 조여지고 배가 아주 조금 힘을 먹죠. 그리고 그 아주 조금이 숨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단전이 멀어지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성실해서 그래요. 당신의 성실함이 확인하려는 힘으로 바뀌는 순간 호흡은 그 힘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단전을 느끼려 하지 말고 숨이 지나가는 길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느끼려 하면 몸은 성취를 위해 긴장하고 관찰하면 몸은 안전을 위해 풀립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은 결국 안전 위에서만 깊어지거든요. 당신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을 보려고 애쓰면
눈이 커지고 이마에 힘이 들어가죠. 반대로 그냥 바라보면 눈이 부드러워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부 감각도 똑같습니다. 단전을 찾으려 하면 내부를 좁게 파고들고, 그러면 신경계가 경계 모드로 바뀌기 쉬워요. 과학에서는 이런 내부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인터로셉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능력은 강한 집중보다 부드러운 주의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강한 집중은 몸에 과제 신호를 주고 부드러운 주의는 몸에 안전 신호를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당신이 오늘부터 할 일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단전의 결과를 확인하지 말고 숨의 경로만 비추는 것. 마치 어두운 복도를 손전등으로 비추듯이요. 복도의 끝에서 보물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아, 지금은 여기까지 보이네 라고 인정하는 것. 인정이 쌓이면 복도는 길어집니다. 강요가 쌓이면 복도는 막힙니다. 지금 당장 40초만 같이 해볼까요? 앉아있든 누워있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할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들숨은 코끝에서 1초만 알아차립니다. 공기가 들어올 때의 온도, 아주 미세한 시원함이나 스치는 느낌. 둘째, 날숨은 명치 아래에서 시작해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 봅니다. 배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은 놓아두고 길만 봅니다. 셋째, 끝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탓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하세요. 아, 확인하려는 마음이 왔네. 그리고 다시 길로 돌아옵니다. 이건 정신수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몸의 일입니다. 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면 수행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그때 근육 긴장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그냥 관찰한다는 태도는 수행 부담을 줄여서 자율신경이 진정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관찰은 마음의 기교가 아니라 몸의 조건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한 가지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눈을 감으면 오히려 잡념이 커지고 숨기를 보려는데 기억과 걱정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지금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자꾸 말을 걸죠. 그럴 때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이 올라왔을 때 숨이 끊기지 않게 작은 난간 하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난간은 소리였어요. 내쉴 때 아주 작은 허밍, 하는 콧소리,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 숨이 나가면서 목 깊은 곳이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 진동은 신기하게도 목과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고 날숨을 자연스럽게 길게 만듭니다. 과학 쪽에서는 허밍이 비강의 공기 흐름을 바꾸고 어떤 연구들은 산화질소 같은 기체의 생성과 관련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중요한 건 연구의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에요. 하고 내쉬면 당신의 몸은 내쉬는 리듬을 더 쉽게 잡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잡히면 생각은 리듬에 묶여서 끝없이 날뛰지 못해요. 생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끼어들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때도 똑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허밍을 잘 하려 하지 말고 허밍이 지나가는 길을 듣는 것. 소리를 만들어내려는 힘이 들어가면 목이 조이고 목이 조이면 숨이 다시 위로 뜹니다. 그러니 아주 작게 들리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당신이 듣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만약 허밍이 불편하다면 다른 난간도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시선입니다. 눈을 꽉 감으면 얼굴이 굳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눈을 반쯤만 감거나 시선을 바닥 쪽으로 흐리게 두고 초점을 맞추지 않는 시야를 사용해 보세요. 마치 창문에 김이 서려 밖이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처럼요. 시야가 흐려지면 머리의 긴장이 줄고 머리의 긴장이 줄면 숨의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기 쉬워집니다. 당신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남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아. 지금은 되는데 내일도 될까? 단전호흡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끊김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했다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나는 길게 한 번 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학습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신경계는 강한 자극 한 번보다 작은 자극의 반복에서 더 안정적으로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짧고 자주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틀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각 30초만,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낮에 마음이 바빠질 때, 밤에 눕기 직전, 이 3번을 붙이는 거예요. 30초 동안 당신은 단전이 따뜻해져야 한다는 목표를 버리고, 코끝, 1초, 숨길 훑기, 날숨 길게 이 3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됐다 안 됐다라는 평가가 다음 호흡의 긴장을 만들거든요. 대신 이렇게만 말하세요. 나는 돌아왔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익숙해지면 어느 날 당신은 아주 조용한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숨이 길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말이 줄어든 느낌,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생각이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하는 느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젊을 때는 전진이 중요했지만 지금의 당신에게는 회복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회복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고요로 옵니다. 단전호흡은 그 고요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길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이 고요를 한 번이라도 맛보면 이상하게도 욕심이 달라집니다. 더 세게 해야지가 아니라 더 자주 돌아와야지로요. 그 욕심은 몸을 망치지 않고 몸을 살립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은 수행이 아니라 생활이 되려 합니다. 생활이 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어떤 날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단전의 문을 아주 조금은 열 수 있게 됩니다. 그 아주 조금이 쌓이는 방식이 결국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따라온 흐름이 맞다면 이제 단전호흡은 특별한 날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전환이 하나 더 생겨요. 기술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삶에 붙이는 방식.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단전호흡은 다시 좋은 날에만 잠깐 되는 취미로 돌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이 방식이 정리되면 당신은 단전호흡을 통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를 바꾸게 됩니다. 하루가 바뀌면 결국 인생도 바뀌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래서 마지막은 아주 현실적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 없이, 그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도록. 단전호흡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을 덜 소진시키는 기술이니까요. 먼저 당신이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길게 한 번보다 짧게 자주. 나도 예전에는 한 번 하면 20분, 30분 해야 효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느 날은 못하죠. 못한 날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실망이 쌓이면 호흡은 숙제가 되고, 숙제가 되면 긴장이 붙고, 긴장이 붙으면 단전은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반대로 가세요. 당신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만큼 짧게, 대신 자주. 당신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루틴을 제안할게요. 시간도 장소도 고르지 않습니다. 상황에 붙입니다. 아침, 눈을 뜨고 아직 침대에 있을 때 단 1분, 턱을 툭 놓고 입술을 살짝 벌리고 어깨를 내리려 하지 말고 그냥 높게 둡니다. 들숨 70%, 날숨 100%, 날숨을 얇게, 길게, 그리고 단전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코끝 1초 숨길 훑기 이것만 합니다. 1분이 지나면 바로 끝내세요.
더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게 좋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야 내일도 돌아옵니다. 낮, 마음이 빨라지는 순간, 단 30초, 핸드폰을 보다가 숨이 가빠지거나, 일이 밀리거나, 사람과 대화한 뒤 가슴이 답답해질 때 있죠. 그때 호흡을 해야지라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숨을 내쉬는 속도만 늦추세요. 들숨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두고, 내쉬는 숨만 길게, 그리고 발바닥을 3점으로 느끼는 것 뒤꿈치, 엄지 쪽, 새끼 쪽, 그 감각이 바닥을 붙잡는 순간, 당신의 신경계는 조용히 돌아옵니다. 30초면 충분해요. 핵심은 해결이 아니라 복귀입니다. 밤, 눕기 직전, 단 2분, 이때는 5번째 전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단전을 만들려 하지 말고, 관찰, 들숨은 코끝 1초, 날숨은 명체 아래에서 배 아래로 길을 비추듯 훑기. 생각이 올라오면 싸우지 말고 아, 왔네 하고 지나가게 둡니다. 가능하다면 날숨에 아주 작은 허밍을 얹어도 좋아요. 크게 하지 말고 목이 편안할 만큼만. 2분이면 밤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반응합니다. 긴 하루를 마친 신경계는 안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루틴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순간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물 끓일 때, 광고 나올 때, 불 끄고 누운 뒤, 특별한 명상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을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시간의 결을 바꾸는 쪽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제 중요한 함정들을 당신이 빠지지 않게 아주 조용히 짚어볼게요. 이것들은 호흡을 망치는 큰 실수가 아니라 대부분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 배에 힘을 주는 것이 단전이라고 믿는 것. 배를 밀어내고, 조이고, 단단하게 만들면 단전이 생길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종종 복부와 골반의 긴장을 키워서 횡격막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어요. 단전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중심의 안정입니다. 안정은 부드러움에서 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건 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숨이 내려갈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 들숨을 크게 하면 효과가 클 거라고 믿는 것.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시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긴장이 섞인 큰 들숨은 오히려 가슴을 더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크게 들이마셨는데 더 답답해지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런 날은 들숨을 줄이고 날숨을 길게. 그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함정. 따뜻함이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단전이 따뜻해지는 건 종종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따뜻함이 거의 없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이 잘 오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따뜻함이 있어도 마음은 불안한 날이 있고요. 그러니 당신은 열을 쫓지 말고 조절 가능함을 쫓으세요. 불안할 때 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생기면 따뜻함은 어느 날 조용히 따라옵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방 전체가 은근히 데워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꼭 한마디 더 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특별히 민감한 날도 있어요. 어지러움이 생기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불편해지는 날. 그런 날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강도를 낮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날숨을 조금만 길게 하고 들숨은 더 자연스럽게. 무엇보다 숨을 참거나 과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단전호흡은 기록을 깨는 훈련이 아니라 몸을 살피는 기술입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 호흡기 상태가 예민한 분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결론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단전호흡은 젊음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늙음을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루의 소진을 줄이는 평화입니다. 당신이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과 싸우는 자세를 잠깐 내려놓습니다.
그 잠깐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조금 더 오래 당신의 편이 되어줍니다. 자, 이제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어디였나요? 턱과 목인가요? 들숨의 욕심인가요? 골반의 긴장인가요?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인가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신비한 지식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거창한 비밀을 찾는 대신 가장 단순한 것, 숨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늘 보상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숨이 당신을 가장 편안한 자리로 데려가길 바랍니다.